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국어 강사 양희주입니다. 자, 2024년 합격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제부터 나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공부해야 하는가? 궁금증을 가지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요. 본격적으로 2024년에 진행되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근 3년 동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근 3년 동안의 국가직 지방직의 시험의 출제 비중과 그 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론 부분부터 문제풀이 과정까지 어떠한 순차적인 절차가 우리 앞에 이어지게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비중 분석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직 지방직 9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4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문학. 비문학이 대략 적게는 9문제, 많게는 1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어휘, 어법, 문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줘야 되는 것은 3, 4년 전에 비해서 어법의 출제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서 최근에는 2-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어휘, 2문제에서 많게는 3문제, 4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4-5문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영역별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비문학의 출제 비중은 꾸준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한 시간 내에 이 비문학 문제들 점점점 그 비중이 높아져가는 비문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비문학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그리고 시간 내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워야겠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했었는데요. 고전 현대 작품이 두루두루 나오고 있습니다. 고전 운문, 우리가 보통 고전 시가라고 하죠. 그리고 고전 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 한자나 한자성어, 그리고 드물게는 속담이나 고유어 등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중고등학교 과정 속에서 한자에 대해서 딱히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학습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한자나 한자성어의 비중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필수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영역이라고 했었는데, 필수 기본 어법, 즉 굉장히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어법 위주로 조금은 쉬운 것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원그래프를 통해서 영역별 비중을 보여드렸을 때 그러면 비중이 높은 영역 위주로 학습을 하고 비중이 낮은 영역은 조금 버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셔야 되는 것은요. 바로 평균 합격 커트라인이 90점 내외라는 것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직 지방직 시험의 평균 합격 커트라인을 보았을 때 국어 같은 경우에는 89점에서 90점, 91점으로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합격 커트라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문제 자체가 굉장히 평이하고 쉬웠다라는 것이고요. 한 문제당 5점이겠죠? 여러분들이 2문제 이상 틀렸을 때는 합격의 길을 걷는 것이 조금은 다소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역별 비중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영역을 두루두루 섭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결론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난이도가 조금은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꼭 필수적인 부분, 놓치지 말고 가야 하는 아주 필수적인 부분에만 우리가 선택적으로 그리고 시간의 효율성을 활용해서 학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험에 대해서 그 현황을 잠시 동안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2024년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공무원 국어 총 커리큘럼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필수적으로 익혀두셔야 되는 필수 개념을 익히는 개념 익히기 과정. 그리고 그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문제풀이 과정.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요. 우리 2023년 대비
즉 작년까지만 해도 이론 수업이 총 넉 달 동안 진행이 됐었습니다. 기본 이론 수업 2달, 그리고 심화 이론 수업 2달, 이렇게 총 넉 달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자, 여러분께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국어 시험의 난이도 자체가 평이해지고 있습니다. 쉬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의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자, 꼭 필수적으로 익혀야 되는 이론들만 모아서 올인원 강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2달 안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이론의 과정들이 2달 안에 요약적으로, 집약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자, 필수 이론 올인원 2달 동안 진행되는 이 강의에서 선생님 저는 조금 더 이론을 더 추가적으로 학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저는 이 영역에 대한 이론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디딤돌 플러스라고 하는 특강이 함께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2개의 과정이 모두 다 2달 안에 정리가 될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간결하고 요약적으로 그리고 필수적인 이론을 익히는 과정 2달이 끝났다면은 가장 첫 번째 접하게 되는 문제풀이 과정이 바로 이 기출풀이 과정입니다. 자, 기출을 풀어나가면서 내가 몇 점이다, 맞췄다, 이 기쁨을 누리고자 푸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익혔었던 이론과 개념들이 실제 문제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었을 때 자신이 주로 틀리는 부분들, 즉 취약점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 취약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바로 이 기출풀이입니다. 자, 이런 기출풀이를 통해서 취약점을 파악을 하셨다면은 그다음 그 취약점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 그리고 약점 보완. 자, 문제풀이 과정이 이어집니다. 자, 각각의 영역별로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도 단원별로 문제풀이를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자신의 취약점, 파악했던 취약점 개념 보완하셨겠죠?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험에 주로 출제되고 학생들이 많이들 어려워하는 그 영역들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특강들이 열리는 시기도 바로 이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원별 문제풀이 다음 그리고 약점 보완의 특강까지 이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우리 문제풀이 과정은요. 바로 이 동형 모의고사가 이어지는데요. 동형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유사한 난이도 그리고 동일한 시험 조건 속에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실전 감각을 기르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예전에 비해서 이론을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시간을 축소시켰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 나가는 그 기간을 조금 더 늘림으로써 자, 여러분들이 합격의 길로 나아가는 그 시간을 조금 더 축소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풀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조금 더 확장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은 정규 문제풀이 과정은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과정 이전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하고 싶은 강의가 있는데요. 자, 바로 디딤돌 플러스. 아까 이 올인원 강의에 이 보완이 되고 보탬이 되는 강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초시생은 필수 코스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2번, 3번, 4번 이렇게 길어지기보다는 단 한 번의 노력으로 한 번의 완성의 길, 즉 성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감으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그 기초에 대한 탄탄한 지식을 키워주는 이 디딤돌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시생들은 올인원 강의를 들으시면서 필수적으로 함께 들어주셔야 되는 코스이고요. 그리고 N수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까지 문제를 풀었을 때 조금 아슬아슬한 점수 차이로 떨어졌다. 나는 지금까지 조금은 감으로 문제를 접근했었던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필수 코스입니다. 자, 그래서 영역별로 개별적인 이론을 보완하게 될 거고요. 자,
문학에서 필요로 하는 이론, 표현 기법이라든가 혹은 문학작품 감상 관점 혹은 문학의 미적 범주 이러한 이론들이 추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비문학 이론 같은 경우에는 화법이나 작문에서의 이론, 그리고 논지 전개 방식에서 필요로 하는 용어 정리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빈출, 어휘. 자, 어휘의 비중 무시할 수 없었죠. 최소 2문제에서 4문제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빈출되는 어휘에 대해서도 우리가 테스트를 통해서 정리해 나가는 시간이 바로 이 디딤돌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특강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가셨을 때, 자, 공통적으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문제풀이 시기에는요, 절대 양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염소 몰고 소 모는 그 양치기가 아니고요. 무작정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좋은 것은 절대 아니다. 자, 양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풀이 시기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멍을 메우는 시기, 그리고 취약점을 보완하는 시기가 되어야 하고요. 자, 이러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서 풀어야 효율적인지 문제 접근법을 배우고, 그리고 자신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취약점을 파악했으면 이제 부족한 개념을 보완을 해서 내가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익숙해졌는지를 다시 문제로 재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 문제풀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되는, 꼭 숙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시기에 정규 문제풀이 과정 이외에 양효주 선생님만의 특장점, 제가 추가해서 들을 만한 특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통통 튀어나왔는데요. 자, 우선 특강. 따끈따끈하게 7월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크게 2가지. 단계별 하프 모의고사 시리즈. 여러분들이 꾸준히 2달 동안의 이론을 익혀두셨다면 꾸준히 부담 없이 하프 모의고사를 풀어가시면서, 자, 취약점을 파악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실전 감각을 길러나가는데 굉장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특강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우공이산 시리즈입니다. 자, 사실 우공이산, 자, 우공이 산을 옮긴다라는 거잖아요. 산을 한꺼번에 메고 옮길 수는 없습니다. 한 삽 한 삽 퍼가면서 조금씩 옮겼을 때 그 큰 산을 옮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휘의 비중, 자, 가장 최근에는 4문제까지도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굉장히 단기간 내에 바짝 외워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어휘이기도 합니다. 그 어휘에 해당되는 한자성어라든가 한자를 포함해서 표기상 틀리기 쉬운 어휘, 가름하다, 가늠하다, 갈음하다, 이런 것들 헷갈리죠? 이다인지 부치다인지 헷갈리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우리가 우공이 산을 옮기듯 꾸준한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탄탄한 기본기를 쌓아 올리는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강이 모두 주 1회 1시간씩 진행이 될 것이고요. 2024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그날까지 꾸준히 여러분과 함께 할 특강입니다. 자, 시리즈별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2가지 특강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영역별로 약점을 보완하는 문제풀이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약점 보완 시기예요. 어법은 어법대로, 그리고 문학은 또 필수 문학 작품에 대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약점을 보완하는 특강이 들어갈 거고요. 비문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비문학 문제 점점점 비중 높아지고 있고 난도 자체는 쉽지만 문제 양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풀어내는 이 문제풀이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러한 비문학 영역의 문제풀이 능력을 위해서 특강이 또 열립니다. 자, 그리고 테마 특강으로, 아주 단기 특강으로 반짝 하지만 가장 크게 도움이 될 테마 특강들 열리게 될 텐데요. 자, 한글 맞춤법. 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서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한글 맞춤법. 자, 시험이 다가오는 시기에 맞춰서 한글 맞춤법 깔끔하게 특강이 이루어질 거고요. 자, 그리고 띄어쓰기.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출제가 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혹여나 모를 이 상황을 대비해서, 자, 옛말의 문법이라고 하는 이
영역의 옛말의 문법, 말 그대로 중세 시대의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수직렬에서는 3년 전, 그리고 일행직에서는 5년 전까지는 출제가 되었었던 영역인데요. 자, 가장 최근에는 그 출제 비중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필수 이론 과정에서는 과감하게 삭제를 하였지만 특강으로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의 불안감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인드로 임하셔야 될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자주 나오는 질문 정리. 우선 첫 번째, 한자성어 외워야 하나요? 자, 고등학교 시험까지도 한자나 한자성어는 우리가 거의 등한시에 썼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고 이 질문을 하시는 수강생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합격하려거든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한자나 한자성어 문제, 적게는 2문제, 많게는 3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합격 커트라인 워낙에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자와 한자성어를 모두 다 버리고 나머지 영역들을 섭렵하겠다. 아유, 너무 큰 욕심입니다. 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장 많이 빈출되는 한자나 한자성어 필수적인 것들 위주로 저와 함께 테스트를 해 나가면서 조금씩 암기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 올인원 강의에서 해커스 본교재 필요로 합니다. 자, 선생님, 해커스 본교재 작년 교재 사용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워낙에 많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또 여러분들 책값에 대한 부담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자, 크게 내용이 개정되는 이론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수업에서는 문학 위주로 활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작년 교재 괜찮습니다. 가지고 오십시오. 자, 그럼 선생님 강의 노트 꼭 있어야 할까요? 우리 올인원 수업에서는요. 올인원 강의 노트와 해커스 본교재 2가지를 모두 다 활용을 합니다. 자, 강의 노트 꼭 있어야 할까요? 네, 필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노트는 말 그대로 강의하는 내용의 집약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에 모든 필기를 해 나가시면서 강의를 듣게 되실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대비 올해 이론 강의가 파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의 노트에 이 개정된 부분이 조금은 많아서요. 2024년 대비 올인원 노트 꼭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 선생님 저 개인 사정으로 출석을 못했어요. 자, 그렇죠. 우리가 또 사람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정말 피치 못하게 빠질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진도를 나가기 전에 꼭 인강으로 보강을 듣고 오셔야 하고요. 자, 그 중에서도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 인강을 통해 꼭 학습하고 오시면 되는데 특히 어법. 자, 문학이나 비문학 어휘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 진행이라기보다는 끊어지는 진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작품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더라도 뒤에 문학 작품을 듣는데 크게 여러분들이 개의치 않으셔도 되거든요. 자, 시간 나시면 구멍 났던 부분을 들으시면 되는데 어법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앞부분의 어법에 대한 이론이 비었다면 그 뒷내용을 이해하는데 꽤나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업에 빠지시게 되었다. 꼭 그 부분은 먼저 인강을 통해서 어법 부분 듣고 그 다음 차례차례 수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2023년 합격을 위한 레이스, 효주 국어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사라지는 삶이 아닌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한,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선택한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선택의 길, 그리고 그 합격의 길에 효주 국어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파이팅!